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문정왕후가 잠들어 있는 태능에 왔습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1501년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태어나 중종의 두 번째 계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조선 권력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중종의 첫 번째 왕비 이야기를 하면 중종의 정실 부인은 단경왕후 신씨였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신수군은 중종 반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일족은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반정공신들은 혹시나 모를 후환을 막기 위해 단경왕후를 폐선시키라고 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중종은 결국 조광지처를 내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그녀는 윤님의 여동생으로 효외공주와 인종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님은 어린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윤씨 가문에서 중종의 두 번째 계비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가 중종의 계비로 들어오자 조선은 곧바로 외척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장경왕후의 친정인 윤임 일파는 대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 일파는 소윤이라 불리며 조정의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윤이 자연스럽게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종이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자 명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모후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조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고 벌인 첫 번째 일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그녀는 을사사화를 통해 대윤 세력을 제거하고 소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이 조정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부는 당시 권력과 재물을 독차지하며 조선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나인 문정왕후의 막강한 후광 때문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단순히 권력욕이 강한 왕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성 안에 불당을 짓고 승려들을 중용하는 등 숭불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들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권력무상이라고 했던가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윤원영과 정난정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황해도 광음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음독자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을 불시에 불러들여 어째서 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론 때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20년 4월 6일자 대왕대비가 승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문정왕후를 빗대어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음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능의 풍수적 문제점은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점열에 있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왔는가입니다. 애석하게도 태능 방향으로는 생기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흉기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태능 입진 선정에 있어 관상감 소속 상지관들이 관여했을 텐데 굳이 이 자리를 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청룡과 백호가 감싸고 있고 그 중앙으로 능선이 내밀고 있으면 무조건 생기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지 선정을 책임져야 했던 관료는 광을 봤을 때 물이 나오지 않고 형기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열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생기의 진행 방향은 변화무쌍하며 생기의 기적작용은 오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생성되는 진열을 사격의 생김새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기풍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열에 있어 전후가 있습니다.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왔는지를 순수기감으로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왜 이 자리에 진열이 생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형기적 안목으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국세에서 생기가 내려온 능선은 태능을 기준으로 백호방향 능선입니다. 불암산의 영향 때문인지 석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두 갈래의 능선이 나타납니다. 좌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로 내려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좌측으로 내려가면 태능이 위치합니다. 그러나 우측 생기를 따라 내려간다면 진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암산방에서 달려온 생기가 표시한 지점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기는 오방으로 빠져나가 진열의 좌향은 좌좌우향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암수 형태의 수기초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수기초 앞에 작은 연못 두 개가 있는데 개수기를 실하는 수기초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진열에서 보면 청룡은 가깝고 백호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의 차이로 청룡방에서 불어온 바람이 강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수많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들의 앞길을 막은 어머니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종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아들로서만 존재했을 뿐 스스로 왕이 되지 못했던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 죽자 이제 왕으로서 역량을 펼치나 싶었지만 어머니가 죽고 2년 후 조울증과 화병을 앓았던 명종은 후사도 없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태능을 답사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통제나 강요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신뢰와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